안녕하세요. 저는 조은미 성도라고 합니다. 네. 네. 작년에 여기서 간증하신 두 분을 보면서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오늘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진짜 바쁜데, 어제 오늘 정말 감사하게 꿀 같은 휴식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제 간증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읽어야 될지 말을 그냥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2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다이어리를 언제 거부터 뒤져야 하지 하다가 시작된 건 5월 10일부터 뒤졌습니다. 왜냐면 그날 제가 저희 남편이 원래 차를 쓰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차가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서울까지 출근을 한 것 같은데 집에 차도 있고 갑자기 불이 나게 당근을 막 뒤지다가 쓱 배송 아시죠? 쿠팡 말고 저기 광주 오포에 있는 쓱 배송 물류센터를 갑자기 갔습니다. 저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요. 알바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사실 몸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는 거에 자신감이 되게 없었고 사실은 작년 여름에 발목을 다쳐가지고 인대 파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래 서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방해되는 육신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뭐에 홀린 듯이 물류센터를 갔습니다. 낮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물류센터를 가서 그래 해보자 하다가 도망치더라도 해보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했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그러니까 살아서 나왔다 하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집에 올 때쯤에 버틸 수 있네. 내 발목이 뭐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힘든 거를 극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녀와서 사실은 뭐 팀 모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영주 집사님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에서 영주 집사님 그때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얻고 싶어 했던 약간 좀 되게 뭔가 이렇게 기도할 게 많았는데 루아를 봐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영주 집사님의 내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친정엄마도 아니지만 하루 정도 그 엄마들이 되어서 내가 시엄마라면 아기를 봐줄 수 있겠지? 뭐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자기 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루아랑 소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전직에 유아교육과와 유치원교사를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루아를 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사실은 두려웠는데 용기를 내서 말을 했고 영집사님이 저를 신뢰해서 이제 루아를 맡기게 돼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제 루아를 데리고 이제 전담 마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이 루아를 만나서 한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제 마음 안에 가르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뭐지?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엄마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못 배우시고 잘 모르시는 엄마가 봐도 너는 커서 유치원 교사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애들을 단도리를 잘하고 혼내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막 야무지게 애들을 이렇게 훈육도 하고 이뻐도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유치원 교사해 근데 싫어 유치원 교사 너무 답답해 어린애들이랑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막 그러면서 저는 다른 과로 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저는 편입을 해서 유아교육과를 갔고 유치원 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지 17년 정도 결혼해서는 유치원 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루아를 이제 그렇게 만났을 때 가르치고 싶다 막 이렇게 안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막 했는데 영주 집사님도 뒷모습을 저를 보면서 마치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 같은 뒷모습을 봤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이 흘렀구나 사랑이 안내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고 이제 그 물류센터와 루아를 시작으로 해서 저의 이제 다양한 알바 경험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류센터 갔다 오고 다시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빈 박스 적기였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온몸이 막 박스 가루로 막 뒤집힌 채로 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이렇게 덜덜한 이렇게 근육통을 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나가다가 제가 왜 당근에 꽂혔는지 당근을 계속 보다가 이제는 찜닭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두찜 알바로 연합마을점에 가서 이제 생닭을 손질하는 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0마리를 3시간 동안 하는 거고 1시간에 11,0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생닭을 하면 이제 계속 씻었다가 닥터를 뽑았다가 씻었다가 닥터를 뽑았다가 하면 얼굴에 다 이제 닭국물이 막 이렇게 튀고 계속 서서 이렇게 계속 하는데 못 버티겠는 거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은 놀고 계시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사장이 될까 해가지고 두찜을 막 창업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을 한번 이렇게 쫙 갔다가 2주인가 2번인가 하고서 이제 보건증만 만들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알아봤는데 파티 플래너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파티 음식 오늘 거 같은 것보다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손님한테 큰 행사에 대접하는 걸 했는데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몸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거고 근데 기회가 없어요. 일자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2번 정도 하고 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하원 알바를 이제 당근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레미안이랑 저희 동네는 등하원 알바 구하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등하원 알바를 레미안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30명도 봤는데 6살 애들 29명까지 봤거든요. 근데 29명도 내가 하루 종일 케어할 수 있는데 4살, 7살 2명? 껌이다 해가지고 근데 15,000원? 뭐 이러면서 저기 면접이라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 중간에 계속 저한테 뭐가 누적이 됐냐면 당근 알바 지원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저 하고 싶어요 해서 되지 않거든요. 저에 대한 어필을 계속 해야 돼요. 저는요 성실하고요 시간 약속 잘 지키고요 저는요 뭐 어떻고요를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근데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교회에 와서 더 분명하게 알았지만 무가치하다는 느낌? 그리고 누가 무시하지 않았는데 열등감을 느끼고 소심해지고 그리고 사실은 별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토끼? 그것도 논란 토끼? 약간 육신의 제 그 이미지가 그래서 호랑이 이런 건 아니고요. 토끼인데 논란 토끼. 그래서 잘 놀라는 소심한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 육신에서는 캐릭터인데 제가 자꾸 저에 대한 어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뽑아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또 쓰고 이제 여기서 말한 제가 경험한 거 말고 많은 이력서들을 제가 자기소개서를 낸 거죠. 그러면서 되게 신기한 게 나의 장점이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다가 이제 결국에 등하원 알바를 가서 이제 나머지 후보 2명을 제끼고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미안 그 애기 엄마한테 당첨이 돼가지고 저는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모로 가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호칭을 선생님으로 해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셔야지 아이들의 통솔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집안일 한 개도 안 하겠습니다. 전 제 것도 못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 그 2명의 아이들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을 그거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시작함과 동시에 제가 그 다음 날이 그 면접 보고 다음 날이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죽집에서 죽그릇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돈 벌어야지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저희 선우가 NCCS에 계속 다니다가 제가 어떤 용기가 났는지 공교육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처음으로 6학년에 특이하게도 6학년에 전학을 시켜가지고 구성초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문이 온 거예요. 이제 병설 유치원 방학 중 인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날 마감이었는데 제가 병설 유치원? 근데 조건이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인 거예요. 근데 저는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고 유치원 교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부 모임에도 불구하고 열려 닫혀 있구나. 학부 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계속 트라이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트라이하던 그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것도 넣어볼까 하면서 서류를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써서 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근데 이제 2명을 뽑는데 4명을 추려가지고 면접 보는 장소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면접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면접이라는 걸 몇 년 만에 봤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결혼해서는 거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거기에서 저를 믿고 뽑아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고 경력이 뭐 몇 년 있다 이거 말고는 저를 아무것도 믿어줄 수 없고, 그리고 저는 여기 학부모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요? 모두가 깜짝 놀라면서 싫은 거죠.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근데 되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시켜주시면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되게 경력 많은 선생님과 저를 붙여주셔서 2명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간 일을 풀타임으로 했어요. 8시간 풀타임을 하면서 등하원 알바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대한 그 얘기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팀 모임을 하면서 제가 이런 알바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삶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문은영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 늘봄 해봐요. 늘봄이 생각이 났다고 늘봄이라는 걸 얘기를 해줬어요.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문은영 집사님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제 마음엔 항상 귀엽고 막 이런 사랑이 흐르는 마음이 있어서 집사님의 그게 저한테는 사랑으로 느껴져가지고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다가 또 어떤 학교에서 늘봄 강사를 구한다는 거에 덥석 이렇게 또 이력서를 넣었죠. 이제 이력서 넣는 게 거의 취미가 된 것처럼 이렇게 또 넣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저는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유치원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용기를 내서 넣었는데 됐어요. 왜냐하면 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집사님이 또 소개해 주신 자리가 있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고 페이도 되게 많이 받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돼서 한 10주, 11주 동안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학교 경력이 막 2개가 생긴 거예요. 2개, 3개. 그리고 나서 또 용인시청에서 수학 선생님을 구하는 게 있는데 또 10월 첫째 하는 건데 또 지원을 했어요. 또 된 거예요. 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저밖에. 그러니까 이게 제 느낌에는 제 마음에는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놓고 저만 이렇게 쑥 밀어넣어준 것 같은, 그냥 뒤를 팍팍 밀어주는, 얼떨떨하게 가서, 그것도 수학이거든요. 제가 근데 가서 되게 면접 볼 때 저 못해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저 이거 잘해요 하는 거를 말을 잘 못해요. 속으로는 하는데.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데 면접 가서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가르쳐봤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6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걔를 6학년 때까지 제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어떤 부분을 제가 막 어필을 하는 저를 보면서 여기 안에서 꿈틀꿈틀,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문장들을 제가 계속 면접을 다니고 이력서를 쓰면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예. 왜냐면 그렇게 고백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남들 앞에 이렇게 막 뻔뻔하게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날인가는 교회에 기도하러 막 오는데 여기 안에서 제 생각도 아니고 뭐 당연히 사단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고 이 안에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시죠? 제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육신에서. 제 영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육신으로 한 것도 할 수 있고 임대 파일이 됐어도 나도 서 있을 수 있고 물론 체력이 안 돼서 그만두고 하긴 하지만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를 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마음이 여기서 누가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안에서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어 하면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과후 강사 중에서
이제 방과후 강사거든요. 늘봄이라는 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에 이제 강사, 교사는 아니고 강사가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늘봄이라는 게 있고 이제 또 다른 방과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보조 강사를 딱 하루 2시간 구하는 과학에서 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거를 계속 경험하면서 저는 도전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도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산에도 올라가는 거를 왜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 막 이런 힘든데 왜 올라가? 막 이런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안 될 거가 좀 먼저 생각이 들고 그거를 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전 의식이라고는 별로 없는데 이 시즌에는 견문이라도 넓히지 뭐. 과학이랑 나랑 상관은 없지만 가서 2만 원이었거든요. 1시간에 10,000원. 근데 애들도 오랜만에 학교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그리고 견문을 넓히지 뭐. 그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은 이제 보조 강사라는 핑계로 이제 신입 강사를 발굴하려고 하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유아교육과 자격증이 있다고 하니까 경력도 있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돌다리도 두들기고 잘 가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서 그 선생님 말을 믿지 않았고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분은 화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랑 어울리잖아요. 근데 저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네, 했지만 저 속으로는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무슨 과학 수업을 해요? 방과후는 제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속에서는 거절을 하고 겉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도 사실 등하원 알바 청소년 수련관 용인시청, 뭐 월요일날 가는 뭐 늘봄 이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느라고 되게 분주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도 급한 일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급한 일 있고 할 때 아까 문영 집사님이 저한테 소개시켜줬던 어떤 일에서도 제가 이거는 얘기하고 싶은 게 전사님한테 가서 전사님 이런 일자리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 이러셨어요. 그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기도하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약간 입에서 떨어지는 레마를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기도해 하는 순간 저는 기도하면서 이 능력이 풀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기도해 했을 때는 그건 저한테 레머거든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고 그게 된 거예요. 그때 10번, 10주의 그 과정이 됐었고 이런 것들 계속 저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기는 좀 너무 사소한데 저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기회와 은혜가 저는 이렇게 계속 조금씩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사실은 선우가 여기 있나요? 아, 선우 없어요? 선우한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학교를 새로 갔기 때문에 일들이 있고 남편도 일이 있고 남편도 있죠 저기 남편도 일이 있고 회사에 일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또 주말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로 들어가는 아이와 이제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많은 이제 전쟁 같은 싸움도 많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렇게 분주하고 막 바쁘게 기도하고 이런 와중에 전화가 와서 자기야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회사에 일이 있다. 엄청나게 자기한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큰 일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줘 하는 순간 전사님이 기도해 한 것처럼 기도해줘 하는 순간 저는 그냥 그 순간이 그게 저의 그 미션을 달성하는 것처럼 왜냐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긍휼한 마음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 기도해줘 하는 순간 이 남편이 얼마나 회사에서 힘들까 하는 그 동일시되는 그런 마음이 확 올라와서 제가 그 회사에 가 있지는 않지만 되게 긍휼한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그래 오늘부터 시작이야 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만 나면 여기 이렇게 교회 3층에 와가지고 밥 먹고 저녁에 다시 오고 계속 그 시간을 결단을 했는데 되게 전사님한테 가서 또 갔죠. 이제 레마를 받으러 또 간 거죠. 전사님 남편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남편은 의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황성하는 의야! 그쵸? 근데 의야 하는 순간에 맞아. 황성하는 의야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날부터 의야를 했어요. 황성한 의야.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 그 말씀 계속하고 의책만 보고 계속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갑자기 식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식단을 하겠다고 하고 제가 저 대학교 교회에서 동창이거든요. 교회 동창, 교회 CC인데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남편이 다이어트를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저한테 먹는 걸로 잔소리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잔소리하지. 저는 17년 동안 잔소리를 했고 남편은 저한테 잔소리 조차 한 적이 없어요. 이빨을 안 닦고 그냥 자도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막 몸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샐러드식으로 바꾸고 샐러드와 닭가슴살과 계란을 먹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으로 뭐 16대 8을 하고 그리고 푸시업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남편을 운동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운동을 결단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결단하고 갑자기 저 진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 주쯤에 전사님이 설교했을 때 뭐 세피점을 얘기하면서 뭐 배우자가 새 남편이면 좋죠 이렇게 한 적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했었는데 갑자기 새 남편처럼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한 8, 9kg가 빠졌거든요. 왜냐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남편한테는 다이어트와 어떤 다른 거를 해야겠다는 감동을 준 것 같고 제가 사전에 좀 미리 좀 사정을 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를 물어봤는데 회사에서 어떤 이제 좀 구조상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10년 다닌 회사거든요. 팀장으로만 10년 다닌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이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왜냐면 위에 있는 소장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남편이 이제 저는 진짜 부부가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른다는 걸 이번에 깨달은 게 남편이 제가 이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그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일을 하는 건 자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내 생각이랑 180도 다르니까 아니, 왜냐면 이직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일은 자신 있어. 근데 내가 이직을 하려고 보니까 면접을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볼 텐데 이 몸을 보잖아요. 밖에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인데 왜 다이어트를 하지? 뭐 이렇게 연관이 안 됐다가 그 이직과 다이어트가 연관돼 있다는 걸 한 달 후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 그래서 한 달 후에 알게 됐고 그리고 남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의 전쟁터에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서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집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활력과 도전의식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이 도전의 힘이 오면서 이렇게 넓어지고 계속 경험을 하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 아까 과학 선생님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과학 선생님이 하는 그 직업군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방과 후 강사가 되고자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 보조 강사로 그 선생님한테 무보수로 계속 그분을 도와서 학교에 나가고 있었고 정말 바쁜 일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과외도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과외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제가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이게 되게 너무 많은 이렇게 일이 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일이 벌어진 걸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방과 후 내년 거에 대한 공고가 학교마다 다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초등학교에 있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많지 않다고 구성초만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학교에서 원하는 그 공문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서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제가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유치원 교사 할 때 써보고 다 기억이 없고 학교의 문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이력서 앞에 딱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 순간 못 쓰겠는 거예요. 열등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나는 아줌마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17년 경력 단절년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런 거 앞에서 다시 그걸 하려고 할 때 하다가 덮고를 계속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소개서를 자신감 있게 써야 되는데 그 내용 한 페이지를 못 채우게 써가지고 누가 AI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 AI가 잘 써준다고 해서
사실은 그 말도 의심했거든요. 무슨 AI가 자기소개서를 써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AI한테 부탁을 해서 야, 나 지금 6학년 아들 과학 좋아하는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렇게 됐다고 동기를 그렇게 써주고 인사말은 이렇게 써주고 뭐 끝에 마무리는 이렇게 해주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도 써줘 하고서 하니까 진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써줘가지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눈 딱 감고 그냥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는 작업들 계속 했는데 제가 이력서를 쓰고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어렵게 이 문서들을 작성하고 이 용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안에 뭐 행정 뭐 용어도 되게 어렵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기분이냐면 그 어렵게 알을 하나 나가지고 이렇게 고이고이 누구한테 줬는데 탁 깨지는 느낌? 왜냐면은 이력서를 넣어도 무반응. 이력서를 또 넣어도 무반응. 이력서를 넣어도 무반응. 그러니까 저 안에는 계속 육신에서는 거봐, 너를 누가 뽑아. 거봐, 안 되지. 거봐, 경력이 없는데 너를 어떻게 누가 과학교사로 써주겠어. 네가 과학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계속해서 누적씩 실패와 낙심과 의심과 헛수고한 것 같은 마음과 이런 것들을 계속 주다가 결국에는 계속 했어요. 계속 하고 이제 의심이나 이렇게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헛수고한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오다가 그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제 죄송하지만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자가 이렇게 오고 근데 결국에 계속 그 트라이를 계속 하다가 23번째 그 이력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오라고. 근데 그렇게 왔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겨지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면접자로 부르지? 내가 나는 경력이 없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상황이 와도 의심이 항상 그거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 느꼈는데 그래서 23번째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면접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평택 57km 57km 거리에 있는 곳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 보는데 막 배가 아프고 막 떨리고 들어가면서 넘어지고 막 이렇게 쇼를 하고 막 교감 선생님 앞에 앉고 학부모 앞에 앉아서 저를 브리핑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당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 앉아서 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나는 해야 되는데 계속 열등감과 이제 그런 어떤 실패 그리고 자신 없는 그거 앞에 서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근데 이상하게 또 이력서를 넣고 또 이력서를 넣고 또 이력서 하나 넣을 때 며칠 걸린 것도 있고 처음에는 며칠 걸렸고 그다음에 한 4-5시간? 그러니까 4-5시간 만에 알을 하나 나서 던지면 이제 콘크리트에 떨어져서 깨지고 또 4-5시간 만에 하나 나서 던지면 또 깨지고 계속 그 느낌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건데 깨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다가 이쯤 되니까 제가 설득하지 않아도 안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늘 졸립고 늘 피곤하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갔냐면 평택을 여러 번 가고 하남도 가고 구리도 가고 시흥도 가고 저기 하나의 초등학교는 이름이 서해초등학교예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해초등학교. 서해에 있어요. 서해. 갔다 와서 수업이란 수업은 다 해야 되고. 근데 그건 제가 다 어설프고 잘 처음 해보는 그런 수업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학교 자체를 사실 무서워하거든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학교를 무서워했고, 저의 롤링페이퍼의 모든 기록은 말이 없다, 조용하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평만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두려움, 딱딱함,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되게 거리가 먼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앞에 항상 가서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요. 잘해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러 간 거예요. 계속. 근데 결론은 지금 그런 어떤 느낌들이나 두려움, 열등감들이 되게 고조로 달했고 면접에서 사실은 계속 떨어졌어요. 한 6, 7번째까지 계속 떨어졌나? 그리고 이제 서류는 계속 떨어지고 근데 되게 누적누적 되면서 막 열등감에 진짜 파도처럼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느껴졌고 제가 좀 이렇게 놀란토끼 같아가지고 좀 사사로운 것까지 잘 느끼거든요. 그래서 막 무섭고 막 이런 거 많이 잘 느끼는데 그날은 주일날이었는데 정말
폭포수처럼 그 열등감과 그 성도 안에 분리된 영이랑 막 그 누가 미워지고 막 그 이간질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와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자고 다음날 구리를 가야 되는데 한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잠은 못 자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면접을 계속 떨어지니까 아 이거는 서류의 문제도 아니고 면접에서도 너무 많이 문제가 있구나. 근데 나는 말이 빠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건 되게 빨리 찾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빠른 것 같고 용어가 고급스럽지 않고 약간 열등감이 있는 자세로 내가 간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저 자세로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게 열등감이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생명이랑 반대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날 면접을 준비하러 달달달달 외우지 않고 그냥 덮고 차라리 그 생명 안에서 담대하게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진짜 아 열등감이라는 게 고통의 영이구나라는 걸 그날 진짜 깊이 깨달았어요. 열등감이 정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리고 열등감이 생각을 주는구나. 그 나한테 나쁜 생각을 주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근데 그때 생각이 난 건 고통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다 값을 치르셨는데 내가 왜 지금 이날에 새 피조물인 내가 고통을 받고 있지? 이거는 잘못 온 거다라는 확신은 들었어요. 그래서 구리까지 가는 1시간 동안 엄청나게 열렬하게 기도를 했어요. 평상시에도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하지만 그날은 그냥 도착하기 전까지 싸워야 되니까 막 정말 미친 듯이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할 때마다 하고 나니까 이게 제 장벽처럼 저한테 열등감이랑 그 고통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사르르 녹는 것 같은 걸 느껴가지고 이제 결국엔 나중에 여기 좀 평안한 상태로 이제 면접장에 올라갔는데 그 구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딱 갔을 때 딱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호의가 느껴졌어요. 그 면접자들한테 호의가 느껴졌고 갑자기 어떤 학부모가 저 선생님이 가져온 책자 되게 좋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를 압도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 우리 아이가 했을 땐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랑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그랬고 제 안에 솔직한 얘기를 하자 그리고 담대하게 하자 이거를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뭐라고 말할까? 나는 초짜라고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신입이고요. 그리고 저는 신입이지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에 제가 봤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계단에 써 있었는데 그 기회가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다고 담대하게 그 말을 했어요. 올라오는 그 길기가 그날 딱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자가 기회가 있다고 써 놓으셨던데 그 기회를 저한테 오늘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작은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더니 삐씩 웃으셨어요. 모두가. 그러고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오후에 또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여기 수원에 있는 학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다음날 2곳이 다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그 영적 싸움이 있고 나서 가서 대면을 하고 그 다음날 2개 다 합격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합격의 소식들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합격하고 선생님한테 안 믿겨요. 그러니까 되기 전에는 믿으니까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막상 되니까 막 이렇게 꼬집어 봐야 되는 것처럼 실감이 안 나고 내년에 내가 어느 한 학교에서 강사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믿음이 안 가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주부이고 그냥 성도인데 물론 지금도 성도지만 뭔가 이렇게 고정된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그렇게 하고 계속 갔는데 결론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빨리. 지금 이력서를 몇 개 넣냐면요. 147개를 넣었어요. 147개. 왜냐면 중간에 한번 결단을 했어요. 계속 안 되니까 막 시무룩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다가 공고 나오는 거 내가 다 넣는다. 이렇게. 작던 멀던 뭐 크던 작던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되게 부정적이니까 크고 좋은 학교는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 인원수가 많은 학교. 그 학교는 나는 안 뽑을 거야. 해서 안 넣고 싶고 멀면 멀어서 안 넣고 싶고 작으면 작아서 안 넣고 싶고 이런 상황인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난 다 넣는다. 그리고 맨날 이 시간을 잡을 수 없으니까 하루 날 잡아서 한 4-5시간씩 해가지고 이제
도가 텄으니까 좀 빨리빨리 하잖아요. 뭐 하나에 1시간 걸리는 것도 그거 하나에 20분 걸리는 것도 이제 4-5시간 안 걸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7개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결론은 사실 지금도 하나 넣어야 되는데 147개를 넣고 앞으로 더 나오면 늘 거고. 왜냐면 오늘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한 학교 되면 하루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월화수목금이잖아요. 그러면 5학교가 되면 5학교를 5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5번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5개를 다 합격을 했고, 이제 월화수목금 다 갈 수 있는 학교인데, 제가 말한 것처럼 뭐 구리에도 있고, 쬐그만 학교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제 마음에는, 하나 목표를 잡은 건 나는 이제 더 많은 합격 연락이 와서 골라간다. 이제 내가 고른다. 내가 갑이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런 간증을 하기 전에 또 며칠 전에 남편이 회사에 더 악한 소식이 있다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편 얘기를 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오늘 마지막 연락이 합격 소식이 오기 어제 새벽 3시에 갑자기 탁 깨지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의 그 심정이 새벽 3시에 느껴졌어요. 자다가 팍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 다시 더 열렬하게 기도를 해야겠다. 남편의 그 심정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괜찮아? 막 이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의 마음에서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면서 이제 루아 얘기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제가 느낀 건 사랑 안에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인도가 되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 성도들의 한마디 그런 어떤 좋은 관계에서 오는 한 정보 이런 문영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각자의 부르심을 이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도전이라고는 절대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더 도전할 거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제는 좋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민정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쭉 가면은 막 급하게 확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럴 땐 어때요? 마음이? 그런데 민정이가 그렇게 물어보길래 나는 그 사람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생각해. 화장실이 급해서 배가 너무 아파서 아니면 그 안에 태어나는 아기가 있을 수도 있어. 급해서 병원 가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이 예전에 절대 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해서 내가 나쁘게 해석해서 저장해봤자 나한테 안 좋다는 거를 알지만 계속 나쁘게 저장했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보고 전쌤한테 멘토링 받고 성도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쁘게 해석해서 저장하는 그 습관들이 고쳐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남편의 회사와 저희 남편의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사단이 그런 공격도 했어요. 간증할 게 뭐가 있어. 남편 지금 회사 어렵다는데 선우는 너한테 아직 화를 내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는 자들이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기쁘고 나는 여전히 영이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